RPG 이런 게임,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에도 이러한 서버 형태가 좀 유행인 것 같아요. 자, 스테이트리스 서버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은 비연결 지향적인 그러한 서버 방식으로 연결을 유지하지 않고 한 번 서버에 연결을 한 다음에 바로 연결을 끊는 방식의 서버를 보통 이야기하고요. RESTful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REST API 방식을 이용해서 주로 HTTP 방식으로 서버와 통신을 하는 되겠습니다. 웹 API 서버도 마찬가지로 좀 유사하게 보이죠. 자, 그리고 SQL 서버 같은 그런 트래디셔널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트래디셔널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NoSQL, 예를 들면 뭐 익숙하게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하시는 몽고DB라든가 카산드라라든가 이런 NoSQL부터 또 트랜스퍼런스 즉 어떤 구매 데이터라든가 중요한 정보를 저장해야 될 데이터가 어떤 것이고 또 로그성 데이터로 기록을 남겨야 될 데이터, 이 정도는 아마 좀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용어에 대해서만 조금 상의를 드렸어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이 클라우드 브레이드 프로젝트는 HTTP 기반의 웹 방식으로 통신을 하고요. 스테이트리스 방식으로 게임과 통신을 하는, 즉 클라이언트 디바이스와 통신을 하는 서버 API고 프레임워크입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시작이고요. 이제 그 스테이트풀 서버도 아니고요. 스테이트리스 방식의 서버이고 REST API로 통신을 한다는 거는 잘 알고 있으실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저의 이 프로젝트는 클라우드 위에서, 엄밀하게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클라우드를 먼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만든 게 아니라 오직 클라우드에 있는 파스 기능이라고 하는 걸 잠시 후에 또 소개해 드릴 텐데요. 위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기본적인 컨셉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익숙하게 게임 서버를 만약에 해오셨더라면 했던 방식과는 조금 틀리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는 여러분들이 왔던 그런 서버 방식이라든가 익숙하게 보셨던 이런 IDC 센터에다가 서버를 놓고 사용하던 방식하고는 많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저희들은 IDC 센터나 이런 데에다가 서버들을 올려놓고 잘 사용했는데 이건 또 바뀌고 뭐 또 해야 되는 건가요? 다릅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클라우드에 있는 이런 환경들은 모두 다 이런 가상화 환경 위에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프로비전이 될 때에는 이 가상 머신들이 데이터 센터에 아닌 공간에 표준화된 VM들이 딱딱딱딱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IDC 센터나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하드웨어를 갖다가 뭐 꼽거나 뭐 SSD 뭐 레이어 같은 것들을 꼽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상 머신들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클라우드는 또 싸지 않아요.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페이 애즈 유 고라고 하죠. 쓴 만큼만 사용한다고 하기 때문에 적절한 스케일, 오토 스케일을 이용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절대로 싸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제 나가서 컨설팅을 하거나 되면 이런 분들이 말해요. 이게 그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다 비싼 거예요. 뭐 이런 국내에 있는 그런 뭐 어디 호스팅사가 해줬던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들은 뭐 반값도 안 되고 어디 뭐 저기 뭐 24가 들어가는 거리는 반의 반값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의 그 장점은 고무줄 바로 일라스틱한 환경과 바로 스케일러빌리티를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호스팅사나 이런 데이터 센터 제공하는 방식은 근본이 다르다는 거죠. 얼마든지 필요에 의해서 무한대로 확장을 했다가 다시 이거를 필요한 만큼 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방식과 운영 방식과도 완전하게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서버를 가져다가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서버를 제어하는 형태로 운영이 바뀐다는 겁니다. 제어예요, 제어. 그렇죠? 자, 그리고 필요한 만큼 마음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표준화된 그런 장치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 당연히 고가용성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여러 가지 고민들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안에는 정말 무한대에 가까울 이거를 만약에 써서 우리 게임이 성공을 해서 이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서버들 다 쓸 수 있다? 대성공을 하신 거죠. 하지만 우리의 아키텍처와 우리의 게임 서버의 모델은 유한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최대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클라우드에 맞출 수 있을까가 먼저 고민이 되고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여태까지 이제 뭐 인디 게임을 하시고 하시면 이제 충분히 게임 서버도 없이 뭐 스위모드도 잘 만들었었고 뭐 게임 서버 이거 해봐야 뭐 될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이런 게임 서버들 봐보면은 바스 형태로 제공해주는 것도 있고요. 뭐 카카오나 뭐 아니 다른 사이트들 그리고 또 다른 데서 그리고 회원 모듈 같은 것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그런 리더보드라고 하죠. 랭킹 모듈 이런 것들은 제공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거를 꼭 뭐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게임 서버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바로 이렇게 그 인앱 퍼체이스라고 하죠. 수익 모델, 바로 돈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꾸준하게 서스테이닝하게 사용자들을 게임에 달라붙게 하고 달라붙은 사용자가 업계의 통상적으로 약 5%의 사용자가 보통 과금 유저라고 하죠. 저희들 좋아하는 이 5%의 유저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인앱 퍼체이스라도 만들어야 되고 이 5%가 점점 더 끊임없이 서스테이닝하게 돈을 쓰도록 만드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95%는 돈을 쓰지 않는다라고 평균적으로 퍼블리셔분들은 알고 있고요. 대략 한 100만 다운로드자 정도면 한 중박 정도는 간다. 보통 500만 정도가 되면 좀 평산을 쳤구나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고객 서비스라든가 이러한 분쟁에 대한 해결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무슨 뭐 고양이가 나오는 게임이 있는데 고양이 통조림을 샀어요. 근데 이게 게임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기록을 남겨야 되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검색을 조금만 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든 그 게임들을 내부에 있는 이러한 그런 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해서 해킹을 한다고 하죠.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아이템 같은 숫자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런 용도에서 스스로 또 게임 서버를 유지하고 운영을 해야 될 그런 필요나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갑자기 머리 아픈 그림이 나오시는 것 같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많이 봐오셨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왼쪽을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익히 사용하는 우리가 모두 네트워크부터 응용 프로그램까지를 관리하는 이런 모델, 일반적인 그런 회사의 테스트 서버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이아스라고 하죠.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상 머신이나 아마존에 있는 AWS의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아스로 되어 있는데요. 이아스는 보시는 것처럼 깡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OS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위에 선택하실 수 있죠. OS부터 리눅스 배포판이나 윈도우 서버나 선택을 하시고 그 위에다가 응용 프로그램을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이 파스는 무엇이냐? 오직 우리와 같은 그런 개발자, 즉 0.1 회사에 0.5명 또는 0.5명도 없죠. 한 0.1명 정도가 클라이언트 개발을 0.9를 하고 0.1 정도가 서버를 어떻게 그냥 이런 상황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오직 우리 개발자들은 데이터와 응용 프로그램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구조에 맞춰서 구조를 바꿀 것도 없어요. 세션 처리라든가 이런 스토리지 사용 방식을 몇 줄 정도만 바꾸면 기존에 사용했던 방법들이 클라우드 환경 위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파스를 쓰는 관점을 먼저 고민하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렇다면 클라우드로부터 상속을 받는 게임 서버는 어떻게 그럼 차이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이런 클라우드에서는요, 개발자를 위한 정말 좋은 요소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고가용성을 우리가 직접 구성하는 게 아니라 파스 서비스들은 이러한 고가용성이나 이런 서버에 대한 배포나 아니면 필요한 어떤 서버에 대한 프로비전이나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제어를 해주고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거에다가 우리의 응용 프로그램만 올리면 돼요. 우리의 데이터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클라우드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상속된 게임 서버는 차이가 있고 이 차이만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오늘의 그룹방 서버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죠? 오늘날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런 많은 어떤 그런 업체에 계신 분들께서 딱 필요하신 거는 결제 모듈만, 나는 이것만 필요한데 나는 5천만 원짜리 게임 서버는 필요 없어. 결제 모듈만 있으면 돼. 나는 회원 모듈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만든 앱은 그냥 도서 구매 앱이야. 여기에서 그냥 도서만 리스팅하고 장바구니 기능만 있고 결제할 수 있는 기능만 있으면 돼. 에이, 그 정도까지 우리는 그냥 점수만 나오면 돼. 사용자 이름도 필요 없고 어떤 사용자인지 몰라서 내가 몇 등인지만 나오면 돼. 리더보드 기능만 있으면 돼. 0.5도 안 되는 개발자, 자, 아시죠? 0.5명이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경험상 게임 스튜디오 분들 중에 그 한 0.5명 정도가 클라이언트 개발도 하고 서버 개발도 하고 있어요. 유니티로 개발하시기도 바쁜 일상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어려운 얘기 나오기 시작하죠. CRUD 작업도 하시는 거 만드셔야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된다고 하고 NoSQL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이런 백업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고가용성은 어떻게 구성하는 거야? 클러스터링, 마스터 슬레이브 모델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사용자가 늘어났는데 스케일러블을 할 수 있는 걸로 넘어섰네. 스케일 아웃을 하라고 하는데 스케일러빌리티를 높일 수 있는 스케일 아웃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인덱스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드 프로시저는 이거 잘해가지고서 오픈빨로 해가지고서 오픈빨 광고비로 30만 원 에이전시에 썼는데 이거 오픈빨 받아야 되는데 인덱스가 안 잡혀 있어서 사용자가 한 10,000명 정도 접속을 하니 가입을 하니 바로 성능이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고민들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환경들을 우리 0.5명이 할 수 있을까요? 네,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름빵을 이런 요구에서 저도 만들어봤고요. 저 혼자서 현재는 개발하고 있고 부디 이 자리에서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 100여 개의 비즈니스 로직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앱 개발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오직 앱에만 좀 더 개발을 하시고 앱의 퀄리티를 높이시고 앱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잘 만드셔서 좀 더 수익을 더 내실 수 있도록 좀 더 퀄리티 높은 앱을 만드셔서 앱으로 성공하실 수 있도록 그게 첫 번째 그런 기본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호출만 하시면 돼요. 네, 파라미터에 맞춰서 호출만 하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예제 앱으로 윈도우즈 스토어 앱 그리고 안드로이드 예제 앱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앱도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테스트 앱도요. 간단하고요. 최소 단위에서 최대 단위까지 저희들은 말씀을 드린 대로 클라우드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앱의 코드는 바뀌지 않습니다. 백엔드에서는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서버의 대수가 100대가 되었다가 다시 2대로 줄었다가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코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스 구조를 쓰고 있고요. 서비스 구조에 맞게 선택을 해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 기능 제공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SSL 통신을 하고 이거는 애저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그대로 성속받기 때문에 암호화 하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진행을 해서 프로젝트 링크고요. 프로젝트 링크는 이렇게 그 깃허브에서 확인하고 보실 수 있고요. 네. 깜짝 놀랐는데 아마 제가 뭔가 누른 것 같아요. 네. 깃허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잠시 후에 프로젝트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깃허브 링크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그 구름빵의 프로젝트의 그런 공식 페이지이고요. 현재 올라가 있고요. 네. 참고로 저는 구름빵 파파라고 합니다. 비 오는 날 새벽에 뛰어가가지고 버스 타고 가는데 애들이 빵 먹어서 빨리 해서 가라고 그러죠. 구름빵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있고 현재 그런 이렇게 위키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키 작업들을 보시면 여러 가지 그런 소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고요. 이쪽은 아직도 되는 게 없죠. 열심히 위키 작업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포를 하실 때에도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배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따가 시간이 남게 되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클라우드 브랜드 프로젝트라고 치시게 되면은 서비스를 보실 수 있어요. 추상화된 아키텍처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복잡합니다. CRD 나오는 순간 이건 내 영역이 아니구나. DB, 인덱스, 프로시저에게 나오는 순간 내 세계가 아니구나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만 하시면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아시면은 바로 천천히 필요할 때 찾아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시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들, 즉 클래식 디바이스들의 이렇게 프론트엔드 쪽이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가기 위해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중간 전환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에 바로 DB를 쓰거나 또 로그 데이터의 데이터를 쓰거나 중간 작업자 프로세스라고 하죠. 작업자 프로세스를 통해서 배치 작업, DAU, 1 DAU를 뽑는다거나 1 매출 현황을 뽑는다거나 이러한 작업들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와 어떤 그런 레디스 캐시를 이용한 데이터 출력 캐시나 랭킹 서비스라는 캐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실 수 있어요. 좀 더 쉬운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좀 있어 보이라고 영어로 써봤는데 괜히 영어로 쓴 것 같고요. 프론트엔드 쪽엔 이렇게 모바일 서비스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최소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스타터를 위한 최소 모델이고요. 웹.conf 컨피그레이션을 통해서 이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코드는 하나입니다. 구성에 의해서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우리는 목표가 멤버 모듈만 쓴다. 우리는 리더보드만 쓴다라고 하시면 적절히 선택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시거나 로그성 데이터를 이쪽에 있는 테이블 스토리지라고 하는 곳에 저장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격은 굉장히 무료 모델로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최소 모델로 시작을 하지만 권장하는 모델은 약 이렇게 가격이 한 이 정도 가격에서 시작을 해서 서비스를 먼저 해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선택하실 수 있는 모델인데요. 아마 일반적인 모델이 아닐까 합니다. 하나의 프론트엔드 클러스터가 있고요. 이게 중간에 이렇게 그런 큐 모델이 있습니다. 즉 로그성 데이터라든가 어떤 스케줄된 잡이라고 하죠. 매 시간 돌아야 될 배치 작업이나 일 배치 작업이라든가 주 배치 작업 이런 것들을 돌리기 위한 어떤 그런 큐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이런 배치성 작업들이라든가 이런 로그 데이터를 어떻게 라우팅 시킬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워커 프로세스는 미들 티어 쪽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DB 쪽과 이런 NoSQL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로그 데이터 저장소를 놓으실 수 있고요. 이어서 이러한 모델들을 그런 대규모 트래픽이 왔을 때에 이렇게 하나의 그런 클러스터를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묶어서 처리하실 수도 있어요. 즉 하나의 그런 클러스터가 최대 20개까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N개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런 미들 티어 배치 작업이라든가 이러한 중간에 있는 작업자 프로세스도 마찬가지 하나의 클러스터가 최대 25개까지 사용하실 수 있고 최대 이거를 누리실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글로벌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그런 글로벌 출시를 하거나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클러스터들 지역이 이렇게 따로 있고요. 각각의 미주 지역,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나눠서 필요하시면은 트래픽 매니저라는 것으로 트래픽을 라우트 시킬 수 있어요. 즉 사용자가 북미 지역에 있으면은 가장 가까운 북미 쪽 데이터 센터로 라우팅이 되고 하는 과정들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 백엔드에서 필요하시면 이렇게 데이터를 동기화를 하는 작업도 한 번에 다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제 유니티 개발하시는 개발자분들이 관심 있으실 만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이 비헤이비어라는 거를 저희들은 만들었어요. 저는요. 뭐냐면 이 비헤이비어는 유니티에도 비헤이비어 용어가 있는데요. 다릅니다. 그렇죠? 저는 행동이나 행위를 이렇게 나눴고요. 대부분의 이런 데이터베이스 컨설팅이나 아키텍처를 하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추상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사용자의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추상화시키고 기록을 하다 보니 약 100여 개의 로직들이 나왔고요. 하다 보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회원 가입이라고 하는 로직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비헤이비어 이름으로 만들고 또 쿠폰을 조회를 한다면 셀프 쿠폰즈라든가 이벤트를 조회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벤트를 조회하는 것들로 이렇게 일반화를 먼저 시켜봤어요. 상상을 한번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상상을 조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회원 가입하는 화면이죠. 네, 굉장히 재미난 게임이라고 합니다. 회원 가입하는 모듈이에요. 그러면은 서버에다가는 어떻게 통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보시면 바로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한다고 하면 이렇고요. 바로 위에 보시면은 로그인 아이디를 중복 체크하실 때 이렇게 셀 로그인 듀플 체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회원 가입 모듈들을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은 이 모듈들이 여기에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 도구입니다. 구름빵을 하실 때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유니티하고 똑같은 그런 개발하는 보시면 되고요. C샵으로 개발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해당하는 컨트롤러가 요청을 받게 되고요. 이 요청을 여기에 있는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이런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해당하는 그런 어떤 회원 가입에 필요한 비헤이비어에 대한 동작을 스토어드 프로시저로 파라미터 받은 것들을 매핑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자, 패턴은 이런 식이에요. 비헤이비어가 있고 이 비헤이비어를 받아주는 뭔가 서버에 있는 프론트엔드 서버에 있는 컨트롤러가 있고요. 이 컨트롤러가 DB에다가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로그성 데이터로 작업을 하는 이런 3단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똑같아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템의 리스트를 가져오고 싶어요. 액터, 즉 사용자의 소유물이죠. 이때 바로 매핑이 되는 테이블 사용하는데요. 셀 멤버 아이템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지사항을 줘야 되는 셀 노티스, 그다음에 셀 게임 이벤트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조회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게임에 맨 처음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런 나오는 공지사항들 이런 것들도 다 마련을 해놨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클라이언트 개발자시기 때문에 한 번씩 데모를 해봤었는데 별로 저거 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꿋꿋하게 좀 보여드리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서버를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인데요. 그냥 나중에 차근차근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구름빵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깃허브에서 나오는 거 보시면은 자, 이렇게
프로젝트 솔루션 안에 3개, 4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이 애저 모바일 서비스가 고맙게도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개발자들에게 테스트 환경들을 만들어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페이지가 열리게 되고, 제가 한번 게임 이벤트가 아까 있었죠.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셀 게임 이벤트라고 되어 있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좀 전에 기억나시죠? 셀 게임 이벤트로 이벤트를 줘야 하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벤트를 줘야 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파라미터를 줘야 될까요? 고맙게도 파라미터를 어떤 거를 줘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있는 이벤트로 줘야 되는 화면이 조금 작은데요. 셀 게임 이벤트라고 되는 것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제가 만들어낸 코드들을 자동으로 고맙게도 얘가 판단을 해서 인풋을 받는 파라미터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또 고맙게도 알려줍니다. 한번 실행을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정말로 여기에 저는 AA라고 하는 계정을 만들었고요. 자, 이 AA라고 하는 계정에 대해서 요청을 했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200OK라고 하는 리스판스가 왔고요. 요 API, 즉 게임의 이벤트를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정보를 잘 가지고 왔다고 하네요. 여기서 가져온 데이터는 어떤 걸까요? 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러한 응답 데이터가 왔습니다. 서버에서. 응답 데이터는 자, 이렇게 좀 더 예쁘게 보기 위해서 제이슨 뷰어로 바꾸시게 되면 화면이 좀 작습니다만 이벤트의 아이디는 이런 것이고 카테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정보들이 내려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를 찾아봤고 또 하나 정도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회원의 아이템 정보를 보는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원이 소유한 그런 아이템이 어떤 게 있나요? 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하는 건데요. 1페이지를 봐야겠죠? 반가워서 페이지는 5개를 해볼까요? 파라미터를 이렇게 회원의 아이디를 넘겨주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결과가 내려왔다라고 하고 이 결과를 마찬가지 제이슨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이슨 뷰어에서 즉 클라이언트에서 이 데이터를 받으시는 거예요. 텍스트 데이터 제이슨으로 방식되어 있는 거를요. 그럼 이렇게 필요하신 대로 파싱을 한 다음에 필요한 정보들을 보시는 거죠. 현재 이 아이템이 현재 그 개수가 이렇게 내려왔고 아이템에 대한 정보, 아이템의 카테고리가 무엇이고 프라이스가 얼마이고 이런 기본적으로 제가 정해놨던 것들이라든가 것들이 같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아이템의 리스트나 이런 것들을 매핑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게임 서버가 나타나니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더 간단하게 좀 데모를 좀 살펴봤고요. 자, 서버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GitHub에 다 있으니까 네,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서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게임 서버와 어떻게 통신을 하나요? 지금 봐보신 바와 같이 HTTP 방식으로 통신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오픈소스 형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전용 라이브러리를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서버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invoke라고 되어 있는 함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로그인 아이디를 중복 체크를 하는 게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자,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입력을 했던 그런 멤버 아이디를 이렇게 이름을 요청을 이 API로 나누시게 되면은 응답이 내려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회원 가입에 대한 그런 API를 호출하실 때 호출을 하시고 필요한 파라미터들 다 정의가 되어 있던 것들을 같이 입력을 해서 호출을 하시게 되면은 응답을 결과대로 다큐멘트를 하고 있고요. 받으시게 되고요. 게임 이벤트, 즉 멤버 1을 이용한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게임 이벤트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자, 그럼 현재에 이러한 이벤트들이 있고요. 이벤트 기간이 이렇고 언제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응답들의 정보를 요청을 하고 받을 수가 있게 다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클라이언트 테스트 앱을 만들어 놨고요.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테스트 앱도 안드로이드 앱과 윈도우즈 스토어 앱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프로젝트에 가보시게 되면 아마 툴즈라고 되어 있는 곳 항목 하위에 집 파일로 아마 그 안드로이드 테스트 앱, 안드로이드 테스트 앱도 올라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테스트 앱을 이미 만들어 놨고요. 아까 최초에 말씀을 드린 대로 클라이언트에서는 이렇게 invok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를 API, 셀 로그인 지프 체크라고 하는 API로 호출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이슨 데이터를 토큰으로 만들어서 호출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이슨 데이터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답이 오는 겁니다. 유니티 행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유니티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익숙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플러그인으로 제공해드리는 게 있고요. 저도 이거를 한번 인터넷 찾아봤는데 바로 찾아보실 수 있어요. 비트웨이브라고 하는 그 유니티 형태로 되어 있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오픈소스 형태로 마찬가지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상세한 정보나 이런 영상들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잊지 않고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왔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GitHub에 있는 비트레이브라고 하는 프로젝트 보이시죠?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애저 모바일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는 Unity3D를 위한 플러그인이다라는 정보이고요. 여기를 다 보시게 되면은 비트레이브에 대한 그런 사용법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좀 크게 해볼게요. 이분이 이렇게 캡처를 하신 건데요. 캡처라는 화면이 조금 캡처 화면이 조금 오락가락 하시는데 다시 리프레시를 한번 하고요. 유튜브인데 설마 그렇죠. 다행입니다. 다시 화면을 좀 크게 키우고요. 보시게 되면 간단합니다. 그냥 그 유니티 쪽에 있는 그런 에셋스토어에서 그 제이슨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컴포넌트를 하나를 하나 처리하시는 게 있고요. 바로 유니티에서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이 프로젝트하고 매핑될 수 있도록 보시면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의 화면입니다. 이쪽에 모바일 서비스를 이미 이렇게 만드시고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호출하실 때에는 이렇게 플러그인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튜토리얼 형태로 다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핵심 부분인데요. 이제 이렇게 UI 형태로 지금 제가 모바일 서비스를 호출했던 것처럼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호출할 수 있도록 UI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즉 여기에서 필요한 URL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 키하고요. 내가 넣고 싶은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API에 대한 값들을 입력할 수 있는 환경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러면은 서버를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개발하시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쪽에서 직접 테스트를 하시면서 UI를요 개발하시고 처리하시고 이것들이 현재의 서버 쪽하고는 어떻게 데이터가 연동이 되는가, 실제로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가 이렇게 체크라는 거는 서버에서 보시면서 바로 다른 거를 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만 보시면 이제 비트레이브만 보시게 되면은 플러그인 형태로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구름빵을 개발하실 때는 이렇게 애저 모바일 서비스가 기본이기 때문에 애저 모바일 서비스 위에 동작하는 게 구름빵 프로젝트거든요. 이걸로 개발하시거나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데모를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제가 코드만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현재 돌려놓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윈도우즈 A 스토어 앱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서버 URL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 클라우드에 배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멤버 아이템을 가져온다고 하면 AA라고 하는 사용자의 멤버 아이템을 가져가 보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가지고 온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쿠폰 정보를 한번 조회해 볼까요? AA는 쿠폰 정보를 한다고 이벤트. 자, 이렇게 이벤트들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호출하는 거를 테스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좋은데 과연 얘를 어떻게 그러면은 클라이언트에서 호출을 하는가에 대해서 봐보시면 테스트 앱도 마찬가지로 얘도 배포를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보시고 처리해 보실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셀 로그인 디프 체크라고 하는 거를 수행하려고 하시면요. 자, 이렇게 셀 로그인 디프 체크라고 하는 API에다가 이렇게 제이슨 데이터를 토큰으로 박아주시고 박은 후에 바로 보시면 응답한 데이터가 날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응답한 데이터를 모두 다 비동기로 다 호출이 돼요. 비동기 호출이 처리가 되게 되고 이게 안드로이든 윈도우 스토어에 대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유니티도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아까 비트레이브를 통해서 하게 되면 전부 다 비동기로 호출을 하고 처리하는 것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클라이언트에서 호출하는 부분도 살펴봤어요. 자, 관리자 페이지 그러면 이야기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관리자 페이지는 말 그대로 빠른 개발 속도와 그룹별 권한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하고 ASP 단계 MVC 모델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서버 개발을 해보신 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MVC 이거 뭐야 CRU라는 말이 나온 순간 MV 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무섭죠. 무섭죠. 이게 MVC가 뭔지 CRU가 뭔지 잠시 후에 보시면 쉽게 아실 겁니다. 클라우드 그리드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런 테이블들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 테이블들의 구조들은 각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테이블들의 구조라든가 이런 기술이 넣는 상세들은요, 이렇게 엑셀 파일 형태로 현재 만들어놨어요. 멤버 테이블, 아이템 리스트 테이블 이런 식으로 테이블 형태로 만들어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디스크립션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거를 이제 그 GitHub 쪽에다 올리면 되는 클러스터 인덱스인지, 넌 클러스터 인덱스인지, 프라이머리 키인지, 데이터 타입들은 무엇인지 이런 정보들이에요. 테이블 명세 이런 것들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곧 허브에다가 올릴 예정입니다. 짧게 마찬가지로 또 관리자 페이지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 프로젝트는요, 이게 클라우드베이드 프로젝트를 여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클라우드베이드 어드민 웹이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입니다. 이 어드민 페이지를 이거 비주얼 스튜디오는 맨 처음에 한 번만 배포할 때 써도 돼요. 한 번 배포를 한 후에는 사용하실 필요도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관리자 페이지 기본 화면이고요. 제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테스트 계정으로 클라우드베이드 어드민이라는 계정을 만들어 놨고요. 자,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한번 아이템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화면이 1024 화면으로 잘라서 좀 예쁘지 않게 나왔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아이템들의 리스트가 이제 어떤 것들이 등록이 되어 있고, 멤버 아이템, 즉 회원이 게임을 하는 이 회원이 보유한 아이템들의 리스트는 어떤 게 있느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MVC 화면 형태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보시는 것도 다 가능하고요. 아이템 네임이 이거인 거를 검색을 하시면은 아이템 네임이 이런 것들을 검색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뭐 관리자들의 리스트라든가 아니면은 현재 뭐 이벤트 등록을 하신다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이벤트 한번 등록을 한번 해볼까요? 등록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크리에이트를 하는 그런 데이터를 인서트를 하는 CRUD 작업이죠. 인서트를 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친절한 오픈소스를 표방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상세한 디스크립션이라든가 어떤 데이터 타입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뭐 넣으신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해지시고요. 아이템이 있는데 이 아이템의 이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볼까 하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멤버 아이템에 있는 어떤 그런 데이터를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자,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상세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수정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 다 해놨고요. 필요하시면 여기에서 상세 보기를 해서 뭐 상세한 정보를 바꾸실 수도 있고, 삭제를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리스트에서 삭제 작업을 진행을 해서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모든 데이터들에 대한 CRUD 작업들이 다 되어 있어요.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건지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에서 필요하시는 정보들을 보실 수 있거나 CS 요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에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뭐 그 아까 설명을 조금 못 드리고 넘어갔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제가 이제 하면서 기능들을 쭉 다 만들었는데 바로 이런 기능들이죠.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고 다음으로 친구 추천 기능이라든가 쿠폰 등록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 게임에 접속을 한 다음에 받은 선물들을 가져오기라든가 아이템을 리스트를 뭐 조회한다라든가 아이템을 구매한다라든가 보유 아이템을 뭐 선물을 할 때 쓰는 비헤이비어라든가 그리고 아이템을 수집하고 사용하거나 게이머의 상태를 변경할 때 쓸 수 있는 이런 비헤이비어라든가 이런 것들 약 100여 개 정도의 비헤이비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통 모듈로 테이블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시저들 이런 것들, 그리고 관리 작업으로 관리자 로그인부터 관리자가 해야 될 그런 작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스트를 해놓고 지금 보셨던 그 MVC와 EF, 엔터티 프레임워크로 이렇게 기능들이 약 100여 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또 지금 방금은 테이블 쪽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관리자 페이지가 생각보다 이제 해보신 거 아시겠습니다만 손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렇게 리스트에 보여줘야 될 컬럼들은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를 컬럼을 데이터 리스트를 얘를 시킬 거냐? 리스트를 해줘야 될 컬럼이라든가 인서트를 할 때 리스팅을 시킬 거냐? 다음으로 리드 오니 값은 어떤 컬럼들을 리드 오니 값이라 할 것이냐? 기본 값으로 들어가야 될 디폴트 값들은 어떤 값들을 넣으실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놨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잘해서 GitHub 쪽에다가 다 기능시험을 다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도 간단하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JSON이나 관련된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NoSQL이 해야 될 부분과 그 트랜지셔널 데이터가 해야 될 부분들이 각각 정해져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NoSQL로 저장되는 로그성 데이터들은 다 Azure 테이블 스토리지라고 되어 있는 로그성 테이블로 NoSQL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컬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분의 컬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마련해놨어요. 트레디셔널 데이터베이스성이 바로 이렇게 그런 데이터의 처리가 유연하지 않고 스트롱한 그런 스키마 데이터 제한을 준다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이러한 여분의 형태의 컬럼을, 즉 내가 넣어야 될 프로퍼티 값이라든가 게임의 속성이라든가 아이템의 속성들이 있는데 데이터의 컬럼이 부족하지 않는 그런 데에서 이렇게 여분의 컬럼들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분의 컬럼들을 이용을 할 때 우리는 개수가 굉장히 많아서 이것들이 부족한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개의 값을 이렇게 하나의 여분의 컬럼에다가 넣으실 수 있다는 거죠. 즉 여분의 컬럼으로 된 개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이 여분의 컬럼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필요하시면 여기에 1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바 캐릭터 맥스로 되어 있습니다. 즉 굉장히 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JSON형 데이터로 스트링을 만들어서 하나의 컬럼이지만 하나의 컬럼 안에 수많은 데이터들도 넣을 수 있도록 처리하실 수 있고요. 네, 자 이렇게 적절한 프로퍼티 값이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여분의 컬럼 방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좀 더 보완적으로 트레디셔널 데이터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암호화를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암호화를 하는 것도 이렇게 컨피그레이션 확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데이터를 서버와 통신을 할 때 암호화 처리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어떤 것을 암호화할 것인가. 스트링 값을 전체에 있는 파라미터 JSON 데이터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암호화를 할까, 아니면은 JSON 데이터라고 하면 JSON에 있는 그런 프로퍼티의 값만 암호화를 할까. 둘 다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구름방에서는 이런 값에 대한 인크립션을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쪽에서 할 것은 데이터를 암호화를 해서 JSON 데이터로 서버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다 저장할 수도 되고요.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이 암호화에 대한 그런 알고리즘을 맞춰서 암호화를 복구한 다음에 보여주는 것도 관리자 페이지에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즉 암호화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클라이언트에서 암호화를 하고 이 데이터는 그대로 클라우드 브레이드의 구름방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이 될 때는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이 되고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선택에 의해서 복구해 볼 수도 있다. 즉 서버에 있는 데이터도 저장이 되는 것도 모두 다 암호화가 기본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한 단계 더 높은 보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 파일만 처리하시면 되고요. 또 로깅 처리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모바일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보안 기능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다 그대로 상속받아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 프로그램 아이디하고 그런 키를 맵핑을 해서 아무 클라이언트나 또는 아무 브라우저나 데스크탑에서 접속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키와 이 암호를 가지고 우리가 배포를 하는 앱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서버예요. 애저 모바일 서비스에 제공하는 기능이에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HTTPS를 통한 SSL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 친근한 서버 개발자는 아마 익숙하시겠습니다만 MVC 모델입니다. 근데 API 서비스이기 때문에 뷰가 없죠. 모델하고 컨트롤러만 있죠. 아까 제가 보였던 그런 셀, 멤버, 아이템즈 이런 것들이 컨트롤러 말씀드렸어요. 컨트롤러.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리가 되고 스케줄된 작업인데 마찬가지로 이번에 미들 티어에서 DAU를 뽑는다거나 매출 현황을 뽑는다거나 이런 어뷰징을 하고 있는 이런 장난치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런 친구들을 잡아낸다거나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이 부분은 좀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스케줄러 방식도 한번 고민해드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구름방에서는 워커롤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 계획 무서워서 빨리 해야 되는데 목구멍이 부도청이라고 정말 하루에 2탕, 3탕씩 이런 퍼블리셔 분들, 게임 스튜디오 분들 만나서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회사의 일이 기본이면 제가 개인적으로 회사의 일 외적으로 또 많이 회사에서 도움이 있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타브에 올리고서 하는 그런 개인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회사의 일을 열심히 문서 작업 계속 마무리할 예정이 있고요. 또 이런 배치 처리라든가 이런 푸시 처리라든가 그리고 이런 관리자 페이지에 조금 미진한 부분들 마무리하는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 별로 적으시겠습니다만 요 몇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죠. 클라우드 그냥 거기 우리 쓰던 테스트 서버라든가 개발 서버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이거는 좀 영업직업 멘트고요. 당연히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의 아키텍처는 클라우드에 올린다고 해서 무한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서비스의 제한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코드로 충분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시고 파스를 꼭 클라우드의 장점은 파스에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나 이런 클라우드 쓰시게 될 경우에는 꼭 파스의 기능들을 꼭 활용을 하시고 우리보다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만나서 개발한 친구들 이야기를 해보고 하게 되면 정말로 대단한 친구들이 많은 케이스 등등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잘 쓸 수만 있어서 충분히 우리의 게임 서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감사드리고요. 꼭 하시게 되면 프로젝트를 참여하시기 위해서 뭐 페이스북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깃허브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페이스북이 지금은 저밖에 없는데 꼭 참여해 주셔서 오늘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공식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된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첫 소개해드리는 자리고요. 잠깐 좀 시간이 되어서 또 이제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이걸로 얼마만큼 초당 5,000건 정도의 그런 게임 서버를 하려면 어떤 식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잠깐만 빨리 1분 정도만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프론트엔드 쪽은 굉장히 쉽죠. 구름빵 프로젝트 아키텍처 잠깐 보셨죠. 여기에서 프론트엔드 쪽은 무척 그냥 간단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클라우드는 거기에는 리소스는 무한하지만 우리의 아키텍처와 우리의 어카운트는 유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미테이션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리미테이션들이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테스트를 해보고 처리를 해볼 때 초당 약 588건 정도를 한 대를 할 수가 있고 초당 5,000건을 처리하려면 자 이렇게 10대 정도의 인스턴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BMT를 하고 처리를 해봤을 때에 10대 정도의 모바일 서비스 인스턴스를 썼을 경우에는 약 월에 이 정도 비용이 나올 수도 있고 대역폭 비용으로 약 이 정도 콜을 했을 때에 6.4 테라로 계산할 수가 있고 이 정도 비용이 나올 수도 있다. 자, 프론트엔드 쪽에서 자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하고 산정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그 밤 시간대라든가 사용자가 접속하지 않는 시간대는 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얼마든지 좀 유연하게 3분의 1 정도 맞출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코드를 처리하실 때에는 자 이렇게 그냥 얼마든지 코드 처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간에 이런 큐잉 작업을 하는 스토리지가 있다.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제한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에 다 이렇게 제한들이 있어요. 자세하게 안 읽어봤을 뿐이지 다 이러한 제한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고 확장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게 우리들의 역할인 거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스토리지들은 하나의 기록에 대해서 최대 100개까지 만들 수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하나당 약 2만 개의 엔터티를 초당 처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봤을 때에 이렇게 개수를 100개 만약에 지금 하나의 구독당 100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큐 스토리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100개를 만들어 놓고 응용 프로그램에서 100개로 분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코드에서는 마찬가지로 큐가 만약에 100개라고 하면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 랜덤 값으로 숫자를 만든 다음에 숫자를 100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나와있죠. 1부터 0부터 99까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씌워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랜덤 숫자를 만들어서 컨피그레이션 파일에서 커넥션 스트링과 나머지로 만들어진 0부터 99의 숫자를 가지고 라우팅을 시켜서 100개의 큐를 분산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구름빵에서 현재 테스트 버전, 구름빵 개발 버전에서는 지금 되고 있고요. 아마 깃허브에 올라간 거에서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항상 여기서부터잖아요. 백엔드 망할 백엔드. 프론트엔드는 숫자만 늘리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백엔드 이쪽과 이 DB 쪽인 겁니다. 항상 뭔지 여기라는 거죠.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여기서 리미테이션이 존재를 하고요. 이 리미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25개 정도의 인스턴스가 이렇게 필요하고 만약에 있을 경우에 필요하시면 레디스 캐시라든가 배치 작업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동시에 100개씩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의 트랜잭션을 100개로 묶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로그성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이런 클라우드에 있는 큐를 쓰는 게 아니라 레디스 캐시 쪽으로 보내서 여기에서 인메모리 캐시로 굉장히 쓰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통적으로 큐 스토리지를 이용했을 경우에 이러한 비용이 나갈 수도 있고, 자, 이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차근차근 한번 나중에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트랜지셔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지, 이게 가상 머신의 SQL 서버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파스 형태로 구성되는 SQL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파스예요.
커다란 데이터베이스 그냥 빌려 쓰는 겁니다. 우리가 백업을 하실 필요도 없어요. 다 백업도 해주고요. 데이터베이스 오직 데이터만 쓰면 되는 거예요. 구름빵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Azure SQL 데이터베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선택을 하실 수도 있는데 마찬가지로요. 자, 이런 거를 조건에 따라서 어떤 VM을 쓸지를 결정하실 수 있고, Azure SQL 데이터베이스를 쓰실 때에도 자, 이렇게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에 구독당 150개까지 생성하실 수가 있고, 이 150개를 처리를 할 때 적절한 초당 가장 높은 서버가 현재 초당 약 730개 정도를 처리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분산 처리하실 수도 있는 환경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를 이제 마카파로 코드를 만들었어요. 지금 해시를 시켜서 마찬가지로 멤버 스트링을 멤버 아이디를 가지고서요. 해시를 해서 숫자를 만든 다음에 마찬가지로 150대 하나의 구독당 150대라고 하면은 구독을 늘리시게 되면은 150개가 아니라 300개, 450개 만들 수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구독이 뭔지 상관이 없잖아요. 오직 서버에 그런 URL을 하고 서버 주소하고 아이디 패스워드만 알면 되지. 자, 이렇게 해서 무격 다짐으로 해서 이렇게 또 일부러 샤딩 로직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만들었는데 그 일라스틱 샤딩이라고 하는 거를 Azure 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프리뷰 중이고요. 곧 제공할 예정입니다. 즉 개발자가 사용자가 접속을 하게 되면요, 이 그 앞쪽에 있는 프론트엔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샤딩된 Azure SQL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가 있어요. 열심히 만들어놨더니 갑자기 프리뷰가 되어서 이렇게 SQL 데이터베이스를 개발자들이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몇 대